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1960년 3월 8일 무지한 총부리도 비겁한 방망이도 못난 바리게이트도 모두 기세를 잃고 정의의 깃발로 올린 역사의 불꽃 진실로 뜨거웠다. 시대의 검은 장막을 뚫고 저 눈부신 하늘 향해 증언의 얼굴로 탑이 서다. 대전 서구 둔산동 둔지미 공원에 세워진 38 민주의거 기념탑에 새겨진 시 증언의 얼굴 일부를 발췌해 낭송해 드렸습니다. 충청권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인 대전 38 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에 걸쳐 자유당 독재 정권의 부정과 부패, 불법적 인권 유린에 대항해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민주와 자유, 정의를 위해 거리에 나선 민주화 운동입니다. 2018년 11월 충청도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는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관련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증언을 기반으로 당시의 현장을 민주의거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대전시의회는 38 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감이 38 민주의거 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역사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 전 공사에 들어가 당초 올해 3월 8일 기념일에 맞춰 문을 열기로 했는데 공사 차질로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162억 원을 투입해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뒤쪽에 지어질 예정인데요. 대전시는 올 하반기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현장 자료 등 관련 사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거에 참여했던 주역 대부분이 고령인데다가 38 민주의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 수준이 낮기 때문인데요. 당시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대흥동 사거리, 공설운동장, 인동시장과 대전역 도청으로 향하며 당시 거리에 나섰던 고등학생은 이제 80이 넘긴 나이가 됐지만 그날의 일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전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38 민주의거를 모른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집중 인터뷰에서는 당시 항쟁 대열에 섰던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38 민주의거가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3월 6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상황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옛 충남도청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길입니다. 예, 바라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지은 이제 충남도청사는 대전에 몇 개 남지 않은 이 근대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죠. 예. 그래서 이 시설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난 민선 7기 때는 이 원도심 활성화를 꾀한다면서 기존의 충남도지사 집무실을 활용한 이 전시 공간을 없애면서까지 대전시장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게 됐었는데요. 예. 실제로는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미디어도 제대로 못했고요. 또 시민들의 관람 공간마저 없애버려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예. 대전시가 이곳에 소통 협력 공간 만든다고 하면서 오래된 향나무 이거 무단으로 베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옛 충남도청사 건물은요, 충남도로부터 대전시가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용하다가 이 문체부가 매입하면서 이 소유주가 이제 문체부로 바뀌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대전시가 이 충남도나 문체부와 협의하지 않고 이 무단으로 향나무 120그루 정도를 베어내서 이제 크게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예. 문체부는 옛 충남도청사 건물에 오는 2026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 보존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신관에는 창작실험실과 사이버 안전센터,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의회동에는 미술 융복함 전문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이제 후생관에는 문화인재개발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실을 보면 속도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선을 예. 앞두고 이 지역 정치권의 공약이 이게 좀 잘 반영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전시도 그 옛 충남도청사가 원도심 중앙부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역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2012년 이후에 대전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거 활용 방안 이것도 계속 바뀌었고요. 또 이제 소유주도 대전시가 아니라 문체부라서 대전시의 의지만으로는 예. 이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2022년에는 문체부가 이 건물 일부를 인재개발원으로 사용하겠다 예. 이런 방침을 세운 적이 있어서 좀 지역민의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예. 우리 민족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인데 이게 소유권자가 대전시가 아니라 또 문체부라는 점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예. 대전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소유권 확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예. 현재 대전시는 그 옛 충남도청사의 부속 건물에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이 좀 입주시켜가지고 예. 이 일들을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유진 문체부 협조가 상당히 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역 정치권이 이번 총선에 그 옛 충남도청사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담은 공약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에서 어떤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는 칼을 들이댈 때입니다.입니다. 예. 어느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이어지면서 이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0개월 만에 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예. 국가 통계 포털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매물이요 64,289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예. 이거는 그 57,925가구였던 지난달 대비해서 약 7.88%가 늘어난 걸로요. 미분양 매물 감소세가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예.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많이 그동안 내놨습니다. 근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역별로 보면요. 인천시가 전년 대비 이제 151.93% 이렇게 예. 증가해서요.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고요. 경북과 경기에 이어서 대전이 19.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이 미분양률 증가세를 예.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종과 충남은요. 전월 대비 2에서 5% 수준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충청권 전체의 미분양 아파트 분량은 9,942가구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충청권에만 미분양된 아파트가 거의 10,000가구에 달한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네, 여기에다가 또 이제 악성 매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예. 이 매물도 지속적인 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준공된 다음에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물량이 전국적으로는 1,857가구나 된다고 하고요. 예. 충청권만 보더라도 이 물량이 1,447가구로 같은 해 1월 대비해서 4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지난 몇 해 동안의 전국의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그 오른 집값 가운데 상당수는요.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그 대출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집값에 거품이 상당하다 뭐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이 거품을 없애기보다는 당장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각종 대출 기자를 완화하고 또 이제 공급량도 늘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예. 못하는 이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예. 당장 뭐 표심이 아닌 정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현재 상황에서 집값 안정화라는 거는요. 집값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요. 예. 과도하게 오른 이 거품이 상당히 낀 그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야 시장이 좀 건전해질 수 있겠죠. 예.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 대출 규제를 풀면서까지 억지 수요를 만들어서 이 거품에 거품을 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 시장이 풀지 않은 그런 매물들도 좀 상당수 있어가지고 예. 현재 이 미분양률 이게 증가세라고 했지만요. 여기 또 반영되지 않은 주택도 상당하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지속적인 경기 악화와 이 고금리로요. 청약에 당첨이 돼도 이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당분간 이 미분양 매물 증가세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지난 IMF 때 그 우리 모두 겪지 않았습니까? 이 금융 대란이 불러왔던 이 부동산 시장 붕괴 예. 현상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그 인기 영합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현재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좀 칼을 들이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수요일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수많은 민주화를 위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3.8 민주의거는 고등학생들이 민주와 자유를 외치며 항거한 충청권 최초 민주화 학생 운동이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지역 민주화 운동의 효시입니다.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지역에서는 3.8 민주의거가 가진 상징성이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3.8 민주의거 기념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64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일을 앞두고 3.8 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지,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김선균 후원 회장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선균 회장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또다시 3월 8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회장님께서도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상황이 좀 생생하실 것 같아요. 맞는 소감 어떠십니까? 매년 맞는 3.8 민주의거 기념일이지만 예. 3월이 되면 순수한 열정으로 골기하던 고등학생 시절이 생각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당시 1960년 3월 15일이 예. 정부 통령 선거일이었는데 예. 자유당 정권이 부통령 후보인 이유봉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예. 경찰과 공무원,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선거운동에 동원되었고 예. 학생들이 선거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서울신문을 강제로 구독시키고 예. 막대한 선거 자금을 살포하면서 국민을 탄압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2월 28일에 학원 탄압을 규탄하는 골기대회를 했습니다. 예. 그 후 3월 8일 날 대전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000여 명이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선거유세에 맞추어서 예. 독재 정권을 타조하자는 시위를 하게 됩니다. 예. 저는 당시 대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3.8 민주의거는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유당의 독재,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인권유린에 한거하여 일어난 순수한 열정의 민주화운동입니다. 예. 이때 시위 중에 경찰은 총 개무리판, 또 경찰 방망이, 기마 경관들의 길막기, 예. 소방차에 물 대포 등으로 시위를 저지하며 예. 이로 인해 많은 부상 학생이 발생되었고 100여 명의 학생은 경찰에 연행되어 경찰서에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 3월 15일에 마산에서 골기가 일어났고 이들을 매체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당시 회장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셨는데 어떻게 네네. 예, 이 시위에 참여를 좀 하게 되셨고 또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누구도 데모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죠. 예. 그런데 고등학생인 우리가 부정, 불의, 부패한 거에서 골기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 고등학생이 데모를 하면 대학 진학이 어떻게 될는지 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모를 때니까요. 예.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고요. 예. 시위가 있던 3월 8일엔 100여 명의 학생들이 연행 구속되어 경찰서에서 심한 고초를 당했고 총 개무리판, 경찰 곤봉, 물대포 등에 얻어맞아서 피를 흘렸고 교복, 교무, 신발 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문창동에는 그 논과 밭에 인분을 가다 놓고 있었는데 예. 그 인분통에 넘어지고 다치고 해서 병원에 간 학생들도 많았죠. 예. 나머지 학생들은 대전역까지 도착해서 학생들은 다시 스크럼을 짜고 도청을 향해서 학원의 자유를 달라. 예.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언론 탄압을 중지하라. 예. 학원의 선거운동을 배격한다. 관제 신문 구독 절대 반대한다. 예. 연행 구속된 학생들을 전원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도청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연자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연행된 학생들이 모두 석방했으니 학교로 돌아가자고 하여 우리는 쓰리고 아프고 지쳤지만 교가를 부르며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교정에 모인 우리를 보고 교장 선생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너희들이 나라를 구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대학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넓고 높은 세상을 알아야 한다. 예. 지금부터 교실로 돌아가서 책가방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오늘 못한 공부를 더 예. 열심히 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벌써 해는 지고 어둠이 깃들어 있었죠. 이렇게 학생들이 부정부패와 또 독재한 거에서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를 하신 건데 38 민주이거의 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남긴 유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년이 38 민주이거 6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아직도 38 민주이거가 회상되는 것은 티 없이 맑고 순수한 고등학생들의 불의와 부정 부패에 대한 순결한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4.19 국민혁명으로 이어진 38 민주이거는 현실적이고 낭만과 용기를 가진 고등학생들의 희생으로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고 다시 학업에 매진한 예. 고귀한 정신과 용기를 전 세계에 과시한 위대한 나라사랑 정신이었습니다. 예. 시민들은 시위 중에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신겨주고 다친 학생들을 돌봐주고 식수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학생과 시민이 하나가 되는 민주 시민 정신이기도 했죠. 예. 그런데 그동안 228 대구 민주화 운동이나 마산 3.15 의거에 비해서 38 대전 민주의거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난 2018년에 드디어 충청권 최초이자 유일의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정부 행사로 기념식도 개최하고 있고요. 또 사업회 차원의 다양한 사업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떤 행사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38 민주이거 기념사업회는 3월 11일까지 지하철 중구청역과 시청역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38 민주이거 발생 배경과 학생들의 시위 상황 등을
신문기사, 사진 등을 통해서 민주유거 정신을 알리고 개성하려 합니다. 예. 38 기념식 주간에는 민주로에서 가로 배너를 설치해서 예. 38을 홍보할 예정이고 38 민주유거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민주화 역사 탐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교생 부교재로 역사, 한국사, 근대사 등의 38 민주운동에 대한 내용을 삽입할 참고도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 또 38을 조명하고 시낭송회를 개최하고 38 민주유거 관련 기고, 시산문 등을 개간지로 연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 또 38 푸른 음악회를 하고 있고 민주, 자유, 정의, 평화를 주제로 한 38 전국 고교생 100일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대전에서는 38 민주유거 기념관 건립이 또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38 민주유거 기념일에 맞춰서 개관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좀 공사가 길어지면서 개관일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관에 거는 기대, 이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예. 금년에는 38 민주유거 기념관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는데 예. 원래 금년 3월 8일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예. 지난해 집중호우와 또 지하 공사를 하던 중에 철골 등 저작물이 발견돼서 건축이 차질이 생겨서 예. 9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예. 이 기념관이 완공되는데 기념관에는 다목적 강당, 상설 전시관, 디지털 전시실, 예. 민주 도서관 등을 갖추게 될 것이고 특히 상설 전시관에는 민주주의와 동행하고 교감하고 또 희망과 약속이라는 주제로 상설 전시관을 만들 것이고 예. 디지털 전시관은 민주의 전당, 나라라 현장 속으로라는 주제로 준비 중입니다. 예. 기념관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시민의식과 민주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터전으로 대전 시민의 자랑이며 자긍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저 그럼 기념관이 지금 어디에 건립되고 있습니까? 위치가 어딘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옛날 도청지 선화동, 옛날 예. 선화동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아. 네, 그 자리에 예. 개관이 됩니다. 예. 이게 9월에 개관이 되면 저희도 이 소식을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정말 민주와 자유 또 정의를 위한 열정으로 불의한관 민주화 운동, 현재 우리 사회에 또 던지는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시대 정신이 지금 2024년에도 잘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19 혁명의 시발점이었던 38 민주유거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구심점이었다는 것을 또 이 구심점이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예.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뜨거운 피로 지켜낸 예. 숭고한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38 민주유거를 통해서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 발전하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38 민주유거 정신인 자유, 정의, 민주를 대중적이고 창조적으로 개성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38 민주유거 정신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64주년 38 대전 민주유거 기념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원의 자유, 부정선거의 배격, 민주화의 열정이 담겨있는 38 민주유거 정신이 64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개성되는 시민들의 전환적 변화의식을 기대합니다. 대전의 자긍심인 38 민주유거가 자신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대구는 228 기념일인 2월 28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마산 경남은 3월 15일을 마산 시민의 날, 경남 도민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시도 3월 8일을
대전 시민의 날로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 소망하시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8 민주이거 기념일을 앞두고 역사적 의미 또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3.8 민주이거 기념사업회 김선균 후원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역의 현안, 정치, 사회 여러 주제에 대한 품격 있는 시사토크 명품 지방시. 오늘도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육의 힘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발전 특구의 첫 시범 지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교육과정부터 입시까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서 못했던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교수님들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역 특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 정주 여건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49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요. 대전과 또 충남에서는 서산과 아산 이렇게 세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로 선정된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네, 뭐 교육 발전 요즘 뭐 하도 특구가 좀 많아서 근데 뭐 좀 그 혼란스럽긴 한데 뭐 어쨌든 그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뭐 지역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들고 또 교육 발전 특구를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제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뭐 지역 소멸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저출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과 이제 산업에 대한 측면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특구 발전 특구 뭐 이렇게 하면 기존에는 이제 산업적인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을 재배치하고 이런 쪽에 좀 그런 요건들이 좀 많았었는데 교육 발전 특구라고 하는 걸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강화하면서 지역 정주행에 대한 의미를 좀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측면도 또 연계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교육재정 특별금을 이제 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좀 합리적으로 잘 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이제 교육 체계가 서로 좀 분리된 듯한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 이게 이제 분리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교육발전 특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 보고자 하는 의미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고등학교 교육이 끝나고 대학은 별개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걸 지역에서 좀 연계해서 새로운 교육발전 모델을 만들고 또 지역 정주형과 연계시키면서 지역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마 교육발전 특구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그 지금 지난 2월 2일 날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에 의해서 이 교육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전략 그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불균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그 근본 원인이 이제 교육과 정주 여건의 격차 심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뭐 교육 자유특구라고 했습니다만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간다는 이제 구상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지방 인재가 유출되는 현황을 보면 이 지방의 출산율이 사실은 수도권보다는 높습니다. 출산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보육, 뭐 초중등 교육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 비수도권, 특히 이제 지방의 그 젊은이들, 그 학생들의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공립 보육기관도 수도권이 다 차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초중고의 폐교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한 11%라면 지방에서 89%가 폐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지방의 일자리도 지금 그 수도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 여건이 달라져야 되고 또 교육을 받은 인재가 그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이제 대폭 개혁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돌파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취지로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이 발표됐고 다행히 우리 대전도 광역자치단체로 선정이 됐고요. 또 충남의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도 선정이 돼서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는 방금 우리 원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교육 문제는 뭐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뭐 교육청, 또 지방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이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교육을 혁신하고 또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육 문제를 변화를 주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또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그 인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또 초중고는 물론 대학 교육과 연계하고 또 이들이 지역의 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뭐 어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것에 잘 부응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은 국비도 지원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 규제 특례를 좀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그 지역에 미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발전 특구로 선정이 되면 그럼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이제 실증적인 그런 측면의 요소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대전도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추진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청년들에 대한 측면들이 아마 초점이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인재에 대한 유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 내에서 좀 더 다양한 연계되는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제 마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좀 더 이제 뭐 청년 기숙사 형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물론 뭐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시설 투자도 있겠습니다만은 교육 모델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도 이제 뭐 학교에서 있습니다만은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 바이오 같은 걸 예를 들면 바이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좀 대학에 와서 먼저 교육도 받아보고 바이오가 이런 것이다. 이런 이제 현장 실습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교육 발전의 모델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대학도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상아탑처럼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좀 기업과 또 학생들과 연계돼서 꼭 뭐 지역의 인재들이 뭐 수도권을 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뭐 그 교육을 받아도 우수한 어떤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학생들한테 미리 또 교육에 대한 어떤 체험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게 해서 선택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모델인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 투자라든가 기존에 이제 뭐 이론식 강의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현장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가 현실에 대한 이해 이것을 높여주는 것이 아마 새로운 모델로 추진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대학교 입학하는 그 과들을 보면 진짜 그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학문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 입학할 때는 그냥 저는 이제 영어 전공을 했는데 아, 영어 전공을 하면 나중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대학 가서 해봐야지 이 생각으로 이제 저는 입학을 했었던 그런 그러니까 시대인데 미리 이제 초중고서부터 자기 선택에 대한 것들 실질적으로 넓혀주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유 교수님은 우리 지역에 좀 긍정적인 면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교육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까지 변화될지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초등학생의 65% 이상이 미래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인기 있는 학과, 인기 있는 전공을 해도 그게 나중에는 별 이제 도움이 안 되는 또 그 직업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유아 때부터 이 교육 문제가 철저하게 준비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형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이 돌봄 예. 교육이 이제 유아 때부터 강화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교육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이 사교육에 너무 의존해서 학부형들의 부담이 너무 큰 그래서 이러한 그 공교육을 어떻게 혁신할지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수업 방식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예. 뭐 고등학교 물론이고 대학도 이제는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이제 이 경쟁력, 중고등학교 교육 경쟁력, 공교육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도 이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유아서부터 초중고 또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역 인재 대전도 마찬가지로 대전의 학부형들의 목표는 빨리 대전 교육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초중고생들이 빨리 세종이나 수도권으로 가야만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의 자조적인 목표가 약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거나 네네. 더 나은 교육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인식이 좀 거죠.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지역 교육에 대한 불신이 예.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우리가 이 대학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문제는 입학생이 없는 거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예. 대학의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학의 문제는 그전에는 대학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이제 맡기는 거였지만 지금은 같이 지자체, 지방 기업, 지역의 뭐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뭔가가 다 같이 다 유기적으로 같이 좀 이제 돌아가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교육발전 특구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예. 이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걸 막아야 되고 예. 또 유출되지 않은 인구를 우리가 잘 가르치고 키워서 지역의 인재로 만들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몇백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우리가 지역 인재에 대한 우리 사랑과 지역 인재에 대한 그런 투자와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우리 인식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시스템이 달라져야 된다.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부형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지역에서 우리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려면 양질의 교육 환경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일자리 이건 이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또 나노 반도체 아까 이제 원 교수님 말씀하신 바이오 헬스 이 부분에 이제 지역 산업 맞춤형 대전 희망인재 인증제 이걸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전시에서 내놓은 계획들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시는지 어떠십니까? 네, 뭐 예. 계획은 뭐 하여튼 뭐 어떻게 계획이니까 예. 뭐 이제 계속해서 실천력을 담보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증제 이런 부분들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예. 이제 이게 현실 속에서 그 인증을 통해서 지역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협력 체계가 예. 먼저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인증을 했다 해서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증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전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연구단지로 특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장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R&D에 대한 연구 그것이 뭐 꼭 기술과학 쪽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취업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또는 창직이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업종을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마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이 교육발전 특구에서도 대전시가 뭐 인증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
자체도 그런 선상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단순하게 인증해서 끝나는 것으로만 국한된다라고 한다면 뭐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 내에서 우리가 교육발전 특구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산학 모델을 만들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가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돼야 실질적인 어떤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뭐 대전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인증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그렇죠. 훨씬 네네. 더 중요한 지금 상황인 네네. 거고요. 예. 뭐 계획은 나름대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뭐 예. 그 이제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제시를 한 건데요. 예. 이제 인재 양성하는 거, 교육 혁신을 통해서 예. 또 산업 발전을 통해서 기업과 연계하는 거,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거, 또 협업 체제,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우리 교육의 수요자하고 얼마만큼 호흡을 같이 하느냐. 이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나 우리 학부형이나 또 이 학생 교육 시장에서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공감을 하고 협조를 하고 이해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전이 항상 고민했던 문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업들을 해왔지만 이제 크게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교육 문제는 복잡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지역에서 모델을 제시를 해도 우리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우리 교육 학생들의 목표가 뭐 서울 수도권 인서울대학에 가는 거 그리고 지금 이른바 자사고 특목고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여기에 목적을 둔다면 이렇게 아무리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서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고 아무리 정책을 제시를 해도 이게 이제 서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계획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그렇죠. 없으면 공급은 많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 교육 수요자들이 학생들과 또는 학부형들이 여기에 이거보다는 좋은 대학에 스카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뭐 특목고라든지 뭐 이런 자사고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꾸 그걸 원한다든지 교육발전 특구에서 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입시형으로 전락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또 다른 또 우를 계속해서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우리가 라이스 산업이라든지 그로컬 대학 같은 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리 잡으려면 한 10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교육발전 특구를 뭐 한 2, 3년 내에 지원해 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뭐 금방 이렇게 성과를 낸다는 거는 그렇게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낸다는 거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다 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정책을 좀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그 맹목적인 지역 인재만을 확대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지역 인재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스쿨도 그랬거든요. 로스쿨도 지역 인재를 지방대학 로스쿨로 많이 이제 그 지원을 해서 이렇게 양성을 했지만은 결과는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뭐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서 이 말하자면 교육발전 특구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 또 우리 그 교육 수요자들의 오해와 몰이해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공감대 형성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정말 추구하고 싶은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적인 좀 고려라든지 세심한 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선정된 도시들을 보면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6곳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그럼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그 지역에 특화된 공약들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런 항목들 중에 이거는 조금 참신하다,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다 이런 좀 눈여겨 보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네, 뭐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특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업도시잖아요. 예. 거기에는 굉장히 민간 기업들이 전폭적인 이제 지원을 해주는 편이죠. 예. 특히 대학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제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예.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그 동안에 이제 축적된 요소들이 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무래도 대학 연구단지로서의 과학도시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살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인재 양성과 그다음에 기업 연계, 협업 체계 구축, 거기에 이제 정규 여건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교육 모델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게 일단 대전도 네네. 다른 적 못지 않다. 그럼요. 네, 훨씬 네네. 더 특별한 분야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유 교수님. 예. 그 최근에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의 예. 이 늘봄학교 같은 거. 예, 저도 그 뉴스 요즘에 많이 접했거든요. 예. 거기에서는 뭐 한국인과 원어민을 함께 배치한 늘봄 2 담임제를 뭐 시행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맞춤형 늘봄 지원 문제에 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산시도 그랬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 지역의 산업, 지역의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역 밀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 예. 뭐 서산시도 그렇고요. 뭐 이 경북 구미도 뭐 통합 운영학교를 통해서 이런 지역의 맞춤형 인재를 이제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들. 또 부산도 뭐 부산형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결국은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정말 현실화 되려면 그렇게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우리 지역 인재에 대한 절실함을 우리가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지원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특성화된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우수한 인재가 한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결국은 그 특구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재정 지원하고 규제 완화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 우리 교육 문제, 고질적인 교육 문제, 입시 위주의 그런 초중등 교육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외고 문제도 그렇고 뭐 특성화 고등학교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거냐가 관건입니다. 사실은. 다양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대학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존하고 있는 우리 대학은 전부 줄 세워져 있는 대학들 그 대학을 지원하는 구태로 이게 변질이 된다면 아무 효과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공감대 형성, 이해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거를 유도하는 이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좀 이제 한 가지 또 우려되는 대목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발전 특구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관련된 정부 부처의 사업들이 너무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뭐 산자부라든가 과기부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중기부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인력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중복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좀 특화할 수 있는 분야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각 부처마다 이 사업을 하고 저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 부처 간의 이 목표나 지향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학과 무전공 요즘은 이제 대학에 대한 그런 측면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에서는 특화된 뭐 반도체다.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 인력을 배분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다 보니까 서로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그 엇박자들이 조금 보인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 발전 특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좀 더 걸러주는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그 규제를 풀어주고 실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증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지원적인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도 수요자들이 얼마만큼 수용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협조하는 거에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교육발전 특구에 대한 우리 교육 그 수요자들의 의구심, 이게 변질되지 않을까. 이게 뭐 구태 또 다시 새로운 차원의 구태가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수요자들의 그러한 생각과 걱정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재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유 교수님의 마지막 제언의 한 말씀으로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원 교수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좀 교육 발전은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다양한 어떤 계층들 좀 협력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명품지방시 대전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선정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충남대학교 육동일 명예교수, 한남대 원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6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러브홀릭의 너의 앞길에 햇살만 가득하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